네, 천안에서 온 이기욱입니다. 네,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게스트를 이제 계속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가장 기쁜 거는 이제 꽃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다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받은 꽃을 드리니까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 꽃은 이제 어머니께 제가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 저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또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시면 저 아이하고 저는 좀 다른 아이라는 걸 오늘 아시게 될 거고요. 가끔 이제 부끄러워서 제가 못 보는데 가끔 저도 저걸 보거든요. 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전에 미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뭐 연결해서 이제 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이제 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 유머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도 풀 겸 제가 이제 준비해온 유머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웃기진 않습니다. 그냥 썰렁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동창 모임을 다녀오신 거죠. 근데 이제 풀이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남편 할아버지가 이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거기 갔더니 동창들이 그렇게 잘 살더냐, 밍크 코트를 입고 왔냐, 무슨 명품 백을 입고 이렇게 왔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왜 기가 죽은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나만 빼고 남편이 다 죽었어. 네, 남편분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무리가 있는 개그였습니다. 네, 남편이 잘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배경으로 이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에너지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름 모르는 낯선 어떤 성공자가 나타나서 본인의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줘야 된다고 사명감까지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다 전달하고 싶다. 그게 이제 저의 오늘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출신 배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열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열악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가난했냐, 이렇게 나는 더 가난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냥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부모님께서 졸업식장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하루 살다 보니까 집안이 어려우면 좀 이렇게 철이 좀 일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한테 제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로 안 오시기 시작하시더니 계속 안 오셨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식 날이 사실은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열악했다는 거죠.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제가 댔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이제 큰 일이 생겨서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서 친척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됐는데, 서울에 사는 제 친척, 이제 나이는 같은 친척이 내려와서 저를 보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 내가 지난 연도에 버린 잠바잖아?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순간 그 잠바를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3년을 더 입었어요. 열악했다는 얘기죠. 제가 감정적인 아이보다는 좀 이성이 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찍고 잘 입었는데, G.O.D 혹시 노래 중에 보면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야 아시죠?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짜장면이 없다고 하셨어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OM 사업 설명할 때 시대적 배경 얘기할 때 짜장면 값이 얼마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가격을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가난한 상태로 크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주눅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소극적으로 바뀌어가요. 예. 한 가지 일화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면서 다른 국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심리학 테스트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심리 테스트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 반의 아이들한테 이제 도화지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새를 그리라 그랬어요. 새. 우리가 새 그리면 아시죠? 이렇게 독수리 같은 거 있죠? 새를 그리라 했어요.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새를 한번 그려보세요. 독수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공부하셨던 얘기들을. 그러면서 이제 다 그렸으면 이제 들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드는과 동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그리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처럼 미래가 밝고 어린 아이들은 있잖아. 새를 그리라 그랬지. 다 날아가는 걸 그린다. 자, 어때요? 지금 날아가는 거 그리셨어요? 예. 네. 우린 꿈 있는 사람들이니까 날아가는 걸 그렸을 거예요 아마. 저 앉아 있는 거 그렸어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제 불러다가 저를 이제 상담해 줬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고.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의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그 틀 안에 계속 가두고 그러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소극적이 되고 친구들이 나랑 같은 동창인 줄 모르고 그런 아이로 이제 제가 성장을 이제 하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이 아이는 누구죠? 춤춘 아이는? 완전 다른 아이잖아요. 이 안에서 무언가 바뀐 거예요.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항상 귀퉁이에 앉아있고 지금도 귀퉁이에 앉아있긴 한데요. 근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 했을 땐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게 아메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졸업을 하면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바를 계속하면서 학비를 제가 벌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안 해본 게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돈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이제 살아봤고 강의실에 들어간 시간보다 알바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졸업함과 동시에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계속해서 일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거는 열심히 사시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에 대한 거 그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줄 알고 더 열심히 해갖고 돈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빨리 은퇴를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목표는 뭐였냐면 40이 돼서 그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그 프랜차이즈를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목표 설정을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 막 적금을 막 들고 제가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술과 담배를 먹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취미생활 막 안 하고 그리고 뭐 여자친구 안 사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돈을 막 모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40까지 제가 생각한 게 15억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의 잡으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이 어떤 한 방향을 보면 이렇게 행운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때 무슨 알바를 했냐면, 알바 중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식장에서 이렇게 VTR 찍는 사람 있죠. 그걸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식장 사장님이, 웨딩홀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는 왜 그렇게 입고 다니네요?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어쨌든 이게 결혼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좀 갖추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식 촬영을 하는 기사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복장 자체가 이제 슬리퍼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뭐 이렇게 심지어는 막 트레이닝 막 입고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갖고 이제 편한 복장으로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어셨나 봐요. 젊은이가 정장을 입고 예식 그 무거운 또 기계를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좀 특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다른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졸업할 쯤에 이제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자네가 웨딩샵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 사진관을 저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네랑 계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 계약이 이제 그 전 사진관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 당시에 이제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미.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사진 기술을 알려준 스승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예. 예. 다른 데서 기사 활동하고 계셨는데 제가 30만 원 더 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돈도 중요하지만 저를 믿고 이렇게 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게를 오픈하시면 전 출근하고, 제가 퇴근한 다음에 퇴근시켜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말에는 같이 이제 웨딩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작업이 이제 진행된 거죠. 열심히 또 이제 제가 그 여름에 그 스승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만화를 막 보면서 주말에 만화를 보다가 갑자기 다시 계산을 해요. 만화는 왜 보고 있었냐면 비수기 때니까 예식이 없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를 보게 돼 내가 지금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낄낄댔던가?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봐. 계산을 이렇게 쭉 해봤어요. 돈이 모자른 거예요. 40세까지 15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놀 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수기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제가 그래서 경호원 활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인 건 아시나요?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였고요. 중학교 때 육상과 테니스, 태권도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잘해요. 아이가. 저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웃으시지만 진짜입니다. 딱 보기에도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 저한테 그 상담 일을 하셨고요. 너는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니?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 네,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여쭤봤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목표는 항상 높았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생긴 체형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가만두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면 바로 이제 대표 선수를 시키고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저를 이제 케어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호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 페이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작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신문 배달하는 국장님이 저희 아버님 친구였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내가 하겠다고 그 국장님이 돌리는 걸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해요. 내 이제 포잡이 된 거죠. 네.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자꾸 누가 걸려요. 우유 배달하는 분하고 자꾸 맞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유 배달 내가 하겠다고. 네. 어차피 새벽에 도는 거 뭐 신문 보는 사람이 우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이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우유 배달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수금까지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는 안 되겠다. 근데 신문은 한 6개월쯤 했어요. 왜냐하면 총무님이 수금을 해주니까 그냥 배달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오래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어딜 못 가는 거예요. 출장을 못 가요. 그러니까 업무에도 막 차질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잠깐은, 자,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살았죠. 저는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랑 따로 있죠. 저 아메이 할 당시에 신용불량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야, 보증 쓰는 아들은 자식이라 했어요. 보증을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랬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 네가 돈 좀 번다고 해갖고 절대 보증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지켜요. 보증 절대 안 써요. 명의를 빌려줬어요. 네. 돈도 빌려주고. 가르칠 때 나처럼 이렇게 하나만 아는 애들한테는 이제 다 설명해줘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이 9,800만 원이다가 그것까지는 상관없어요. 돈은 뭐 다시 벌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친구니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갖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남용 오용을 해가지고서 제가 아주 악질 신용불량자가 돼요. 굉장히 악질이 돼버려요. 난 되게 선량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아메이 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와가지고서 그 요즘에 그 프로모션들이 있잖아요. 뭐 10개월 무이자 할부도 되고 3개월 무이자 뭐 상시 5개월 무이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왜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오로지 현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저 1,000원어치 기름 많이 넣어봤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몇 개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도 되더라. 예, 뭐 이런 얘기고,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문구가 뭐였냐면 미국의 성공자 중에 덱스터 예거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의 출신 배경이 저랑 좀 유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학습을 좀 했던 인물인데, 그분이 어쨌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전 세계 탑 리더니까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요,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론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빚이 4억이에요. 문제가 있어, 현실에. 꿈이 충분히 커. 난 40억을 벌 거야. 어때요? 행복해요? 네. 문제가 사라져요?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은 문제가 안 된다면서요. 지금 집에 빨간 닥지가 다 붙어 있어. 문제가 막 들이닥치고 회사에서 잘렸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 와중에. 근데 어떻게 현실이 문제가 안 되냐고. 근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봤더니 출신 배경이 아주 열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25세에 아메이를 시작해가지고서 그때 당시 아이가 6명이었고 추후에 한 명 더 나왔고 7명의 아이를 갖고 있었고 직업은 맥주 배달원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 탑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결과를 내고서 한 얘기니까 이게 진짠데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복권으로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복권을 산 거예요.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된 거예요. 그게 2월에 당첨자가 안 나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100억이 지금 된 거죠. 그게 당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첨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지금 10일간 연휴가 있었었죠. 좀 전에. 얼마 전에 10일간 연휴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발표가 난 거죠. 그러니까 10일 있다가 내가 이제 은행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빚이 4억이었었고 사업딱지가 붙어 있었으며 다리가 부러진 상황인데 중요한 건 내가 10일 있다가 100억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휴 때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나한테 뭐랄 것 같아요? 야, 너 좋은 일이냐? 감출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자, 이 사업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라는 핀, 크라운이라는 핀. 우리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는 어떤 각 그룹마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성공자들이 안내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이 나온다고 우리가 기립박수 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기립박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성공자로서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가치도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포함된단 말이죠. 근데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현재 내가 좀 불편하고 문제가 좀 있어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발견하는 순간 아메이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소극적인 아이였죠. 근데 그런 아이가 아메이를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아이로 바뀌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딱 만나고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구였어요. 그거가 이해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들 신용불량자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돈을 다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집안에 열악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봤더니 아메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메이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다이아몬드를 해내고 나면 이 문제가 다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구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다른 아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딱 하려고 봤더니 아메이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보세요. 제가 쓰리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해야 되니까 쓰리잡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바쁜 사람이 일을 낸다고 그럼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취미 활동이 있었어요. 그게 테니스예요. 사업을 혹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저의 도전 스피치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세종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테테레테테테테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게 저예요. 네, 그게 저예요. 네, 테니스 선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이 된 다음에 코트에 나갔더니 제가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죠. 당연히 선수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동호인하고 수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나가기만 한 것만으로도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테니스라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일반인이 된 상태에서 동호인의 클럽에 갔더니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테니스를 너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테니스를 쳐요. 주말에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활동이 안 되는 때 있잖아요. 병원도 안 나가고 이렇게 비수기. 그럼 그냥 테니스장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비 올 것 같으면 막 화가 날라고 그래. 네. 그런 아이처럼 테니스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물론 좋아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운동인데. 근데 제가 딱 아메이를 하려고 봤더니 테니스 하는 시간을 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활력소이며 나의 스트레스를 모든 걸 푸는 게 테니스인데 내가 아메이를 하려고 봤더니 테니스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하죠. 그때쯤에
그 일본에 성공한 크라운 앰버서더 분이 윈드서핑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와이 가면 또 서핑하잖아요. 서핑을 너무 좋아하는 이분이 내가 아메이로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지만 성공의 기회는 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멋진 말을 하시고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 받아 적은 다음에 자, 지금 잘 받아 적으셨죠? 테니스장은 항상 그곳에 있지만 기회는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멋진 말을 남기고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죠.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죠, 잘. 습성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쯤 지났을 때 테니스장을 사실은 사업 설명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도 항상 그 테니스장에 가야 될 시간에는 있잖아요. 테니스 코트에 있는 시간에는 이 뇌하고 이 말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여기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선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제가 해요. 그러면서 한 달쯤 제가 버텨냈는데 한 달쯤 되는 때 제가 이제 달이 이렇게 딱 떠 있는데 오늘은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요 테니스장을 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라켓을 내려놓으면서 에메랄드가 되면 내가 라켓을 다시 잡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지키고 한 달 만에 라켓을 다시 짚고 테니스 코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뭐 저의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 그러면서 왜 안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와갖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낄낄대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달을 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입이 귀에 걸리고 야 역시 이 맛이었어. 그래 내가 어쨌든 이제 에메랄드가 될 때까지는 내가 한번 했으니까 그래. 하고서 이제 라켓을 딱 내려놓고 다시 또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내가 코트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코트에서 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막 웃고 즐겁게 치고 재밌게 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치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을 쳐서 상대방한테 딱 잡고 위닝샷이 딱 나왔어. 그러면 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하냐? 뭐 이런 스스로. 백핸드를 막 구석으로 딱 쳐가지고 그냥 아무도 못 받게 딱 쳤는데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이러면 아닌데 뭐 이런 게 자꾸 들리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승패가 막 나고 제가 이기는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집으로 와서 저 스스로 이제 그 달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야, 너 에메랄드 되기 전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뭐 성공이 하고 뭐 대가를 치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더니 너 이래서 되겠냐? 하면서 제가요,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마당에다 그냥 쳐버려요. 그래갖고 라켓이 풀어졌어요.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달 모양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딱 부러뜨린 다음에 제 방에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딱. 내가 에메랄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테니스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걸 걸어놓고 서 있잖아요. 계속 쳐다보는. 그러니까 걸어놓으니까요. 더 이상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딱 보이니까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에메랄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에메랄드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한 게 목표를 좀 세워보자. 그러면서 처음에 어쨌든 그 목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전달받았는지가 참 얘기가 나오진 않았죠 아직. 전달받은 과정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누가 그 음원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책상에 보는 순간 아메이 사업 설명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들고서요. 왜냐면 회사에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아메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들고 난 다음에 슈팅에 딱 버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C타입이었어요, 그때는. C타입이 뭐냐면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C타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걸 딱 해서 이제 슈팅에 딱 버리는 순간 저는 사실 국문과를 나왔어요. 네, 소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특이한 캐릭터죠. 운동선수였다 갑자기 국문과로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부 가고 싶었다고. 네, 공부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덜리는데 제가 소설을 쓰죠, 그때. 이거를 갖다가 휴통에 버리면 휴통에 버리는 순간 쓰레기 치우는 아주머니가 오셔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걸 가져갖고 이제 버리는 와중에 부장님이 마침 그걸 보는 거죠. 그래갖고서 그거 아메이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이대리 책상에서 나온 건데요? 이대리 와봐. 자네 아메이 하면은? 저 아닌데요? 아니 내가 아메이도 안 하는데 아메이 했냐고 굳이 변명을 해야 되냐는 그 스토리가 갑자기 쫙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네, 남 눈치 엄청 보고.
소극적이고 막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이제 가방에 있는 거죠. 예, 집에다 버려야겠다.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아메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찾아오니까 어느 날 내가 아메이 자체에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갖고 내가 아메이가 도대체 뭔지 내가 너희들을 인수분해해주겠다. 사정없이 내가 쪼개주겠다 너희들을.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이걸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오는 걸 내가 불편하게 생각할까. 자영업하면 손님이 와서 하고 친구가 얘기해서 하고 막 회사 가면 회사들 막 얘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저 사람들을 피해야 되지? 가만히 봤더니 내가 아메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메이를 내가 알고 나서 저들을 공격해야겠다. 예.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번은 들어봐 줘야겠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바보는 아니니까 들으면 이해는 될 테니까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저거 이상한 거니까 저 이상한 것들의 허점을 찾아갖고 내가 왔을 때 내가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여곡절을 계속 겪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막 보증 빌려주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 아메이 어쨌든 뭐 도움 되는 이야기 뭐 여행 가는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지만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어쨌든 성공하면 뭐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느낌은 있으니까 혹시 저게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두 가지 이유로 들어본 거예요. 더 이상 공격당하기 싫다. 예, 그들을 공격하고 싶다. 혹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넣고 듣게 돼요. 근데 이 테이프 되게 좀 신기했어요. 나 이걸 좀 구하고 싶은데 그 강사도 누지도 모르겠고 딱 넣는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깜짝 놀라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예, 예. 딱 테이프를 넣는 순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 놀라겠어요 제가? 딱 껐죠? 딱 꺼냈어. 처음이야. 뭐지 이 테이프는?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연금처럼 나오는데 그게 2년에서 5년이면 가능하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하이톤으로. 그리고 제가요 다시 껐어요. 아니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연금처럼 나오는데 그게 2년에서 5년 만에 된다는 것도 사기인데 그게 부업으로 가능해? 야, 이걸 나더러 하라고. 더 들어봐야 돼 이거를?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회는 사라졌고 기회는 사라진 거죠. 내가 이걸로 어떤 기회를 찾아보니 사라졌어. 드디어 이제 하나를 잡은 거죠. 사기네? 알았어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까지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차분해지더니 다시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진짜 특이했어요. 예. 나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놀랐거든. 예. 그랬더니 부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더니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회사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아메이라는 거하고 완전 다른 아메이였어요. 저는 저한테 왔던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용돈 정도 벌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그 집에서 부업하는 거 그 주부들이 그냥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서 세제 팔고 다니는 이런 개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메이 회사의 크기가 굉장히 컸고 신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 세계 탑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뭐 사기치는데 그 정도야 뭐 확인되는 거 있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무슨 저널 막 얘기를 해요. 어디에 저널해보면 어느 저널해보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싸한데? 라는 느낌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제품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품 부분에서 뭐 세계 판매 1등을 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보조식품이 어쩌고 뭐 화장품이 어떻고 뭐 정수기 막 쭉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사기가 진짜 장난 아닌데 아주 완전히 그럴싸해. 막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무슨 증거들이 있다는 듯이 뭐 자료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뭐 그렇게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케팅을 이야기하는데 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들어봤어요. 쭉 들어봤어요. 한 번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멋진데? 라는 느낌은 있지만 뭔진 모르잖아요 아직은. 제가 이제 다시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었어요. 쭉 들었어요. 이제 적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저널 이름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뭐 세계 뭐 판매 1위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디에서 그게 근거 있는지 그걸 적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음원으로 들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를 제가 그리면서 어쨌든 제가 이해되는 부분까지 해봤어요. 제가 결론 낸 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이제 서울에 있는 AP로 가요. 거기 갔더니 그 옆에 네트워크 마케팅 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30만 원이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20만 원이었다. 20만 원어치 제가 자료를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회원번호가 있었거든요. 그 회원번호가 있는 걸 가지고 치약을 사고, 그날 바로 반품하면서 반품실에 앉아서 6시간 앉아 있어 본 분 있어요, 혹시? 이 회사가 반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6시간 확인한 사람이 있냐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해봤어요. 네. 앉아갖고 그럼 뭐 했냐면 멀뚱하니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그 자료 제가 다 봤어요. 네. 보면서 누가 들어오는지. 네. 내 거는 미끼 상품이니까 치약 정도 하나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반품이 정말로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자료들 이렇게 쭉 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친구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아메이 명함을 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뒤집었는데 아메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명함 정리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명함을 준 게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근처에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너 명함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명함 나한테 줬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 명함을 딱 받으면서 저한테 한 첫 마디는 뭐였냐면, 야, 너 아메이 시작했냐? 이미 표정이, 내가, 너는 아메이 그만뒀냐? 그만뒀대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왜? 난 너무 궁금하잖아요. 초보자니까. 왜?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반품실에 앉아가지고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딱 얘기인데, 야, 근데 그거 반품되는데 네가 뭐 망했다 그랬는데 왜 반품 안 했어? 헉? 외제? 왜? 야, 그거 외제. 야, 어차피 근데 외제는 우리나라에서 쉽지 외제는. 야, 이거 할 거면 뭐 국산이 외제는 아닌 것 같아. 딱 얘기를 하는 질문이, 야, 외제? 야, 너 그럼 물도 먹지 마라 그랬어, 내가. 갑자기 물을 왜 먹냐는 거예요. TV도 보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야, 물 소독하는 게 외제야, 그게. 외제인지, 외제. 소독약이.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 외제에 대한 답변을 막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야, 너 지금 아메이 완전 열심히 하는 거냐는 듯이 얘기해서, 난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데, 난 너를 지금 처음 만나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내 답변을 몇 번 듣더니, 완전 빠졌대요, 제가. 네. 난 지금 아직 안 빠진 상태인데, 그냥 학습이 된 상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설왕설래를 막 해요,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네가 그러니까 왜 이걸 그만뒀냐고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아주 명쾌하게 정답 비슷한 걸 저한테 날려요. 너무 궁금하냐? 그랬더니 완전 궁금해.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미 아메이에 푹 빠졌대요. 예, 완전 열정적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한테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만뒀는지 말이지 네가 그만둘 때쯤 되면 알 것이다. 한 방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몰라요. 제가 안 그만둬서. 네. 하여튼, 그런 친구도 있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걸 그럼 라켓을 이제 부러뜨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목표를 세워요. 3달 동안 내가 미쳐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갖고, 사업 설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리테일에 대한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에 5만 PB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루에 최소 3번, 많게는 4번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3개월 해내거든요. 그 사이에 사업 설명은 계속 했어요. 저는 비공식, 전 세계 아메이의 비공식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워보면 한 10명 정도한테 사업 설명을 하면 그 중에 2명 정도나 3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명이 사업에 합류한다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근데 저는 무려 400명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합류하지 않았어요. 기록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따가 또 반전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회원가입은 해주더라고. 회원가입은 해주는데 사업을 하지 않아요. 제품도 잘 안 쓰고.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첫 달에 46명 가입시켰고, 그리고 3달 됐을 때 160 몇 명이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PV는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주문을 받아내서 갖다 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전 첫 달에 그래서 9%를 한 거예요. 첫 달에 150만 원을 했거든요. 계산 딱 나오잖아요. 5만 PB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30일 했더니 150만 PB 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이제 해내는데 그 3달 동안 그걸 해냈을 때 위기가 없었을까? 위기 있었어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친구들 만나서 강제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썼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 통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위기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택시 카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뭐죠 늦은 시간이니까 이게 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환 전환 가세요 전환. 예, 내 거 타면 치약도 주는데. 그래갖고 제가 10,000원 받고 이제 치약 2개 주고 예, 데려다 주고 회원값도 갖고 막 회원도 받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오만 비비를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 부분도 있고 하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서 국수를 먹은 적도 있어요. 국수집에 들어가갖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장님한테 제가 국수를 너무 먹고 싶은 제가 사실 치약 장사인데요. 지금 국수를 너무 먹고 싶다고. 예, 그래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치약이 지금 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거 드리면 어떻게 국수 먹으면 안 될까요? 2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으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를 세워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반드시 내가 이뤄내겠다.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해내게 되고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싱글인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남자 혼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했는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총각들 있으시죠? 장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나요. 잔소리하는 와이프가 없습니다. 집에 몇 시에 들어가도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새벽 4시까지 사업 설명을 해도 괜찮아. 5시까지 밤새서 미팅을 해도 돼. 멋지죠? 네, 그게 제 비법이에요. 진짜 비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소비자를 이제 소개를 받잖아요.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는 대문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서 데몬도 하고 뭐 필요하면 마사지도 좀 하고 뭐 퀸도 하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대문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겼나요? 눈이 좀 이렇게 돼서? 그때 할 당시에는 훨씬 더 날카로웠고 경원 활동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애가. 그러다 보니까 인상도 험한 데다가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운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는 데다가 어쨌든 젊은 친구가 형수님이라고 해서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수님이 뭘 갖다 달라 해서 갖다 주러 가는 와중에 나는 들어가가지고 대문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형수님들은 열었을 때 덜컹 아시죠? 이렇게 걸려있는 거. 덜컹.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드려 여기서 하시라고. 그럼 좀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떠벅떠벅 가가지고서 물을 떠다가 놓고서 덩커 걸려있는 상태로 줘. 나 진짜.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찾아내죠. 저보다 연령이 한 15세 이상 되면 문을 열어주더라고. 타겟을 제가 드디어 정한 거죠. 형수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 거의 어머님 뻘, 이모 뻘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났더니 요즘에 이런 청년이 어딨냐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집에 노는 인간이 있는데 쟤도 좀 데려가자 해라고. 저를 엄청 막 칭찬해주면서 막 소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개를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거기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겠는데 감동을 줘야 내 또 평생 소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세제 중에 그 소프트 클린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나요? 뭘로 바뀌었어요? 주택용 연마세정제.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소개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고 온 누구입니다. 형수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이대로 진짜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소심해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저기 쓰라고. 근데 좀 지저분해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5분 만에 거기를 다 청소해요. 빨간 수염 하나 가져갔거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청소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만의 비법이에요. 변기를 맨손으로 다 닦아요. 그 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세면대까지 다 닦고 난 다음에 형수님을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문 여는 순간 그 향기가 그리고 이 물이 묻어있을 때는요 그게 그냥 크리스탈 같아요. 푹푹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면서 어머 이러면서 그 냄새 나는 걸 왜 이러면서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세제는 친환경, 인체에 무해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괜찮다. 이거 뭐 손 닦으면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요 또래인 처자들에게 제가 그 광경을 가지고 이 집에 있는 변기를 내가 닦았다면 바로 변태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저보다 남배가 이렇게나 많으시니까 날 엄청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개가 막 요즘에 이런 청년이 어딨냐고. 그렇죠? 없죠? 네. 그게 저의 비법이었어요. 그리고 뭐 변기는 다 내가 닦아주겠다 막. 진짜 몇백 개가 닦았어요. 저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닦으면 냄새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가 준 이미지와 감동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총각으로서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게 뭘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간절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요, 그거에 걸맞게 팁으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집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변기 막혀갖고 너무 괴로우시죠? 이거 어떻게 이미 막혀있는데 뚫어뻥 넣는다고 이게 뚫리냐? 그러니까 업체 불러야 되잖아요. 저 변기 엄청 잘 뚫습니다. 저는 3초면 뚫어요. 오늘 비법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푹 올라와 있잖아요. 우선 페트병이 필요해요. 콜라 사이다 1.5리터짜리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도려내시면 조금 아래로 도려내셔야 돼요. 조금 아래로 도려내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림이 필요한가? 어쨌든 그 위에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이제 밑부분을 잡고, 자,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기에 있는 레버를 내립니다. 그럼 물이 차 있던 게 더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 얘를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밀어내면 돼요. 훅, 훅, 훅. 그러면 아무리 엄청난 아이들이 있을지언정 다 뚫립니다. 그래서 감동을 줬어요. 화장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 좀 쓸게요, 형수님. 변기가 막혀있대. 그래요? 제가 3초 만에 뚫을 수 있다고. 혹시 페트병 있어요? 있대. 팍! 어떻게 뚫었냐고.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막힐 때마다 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가르쳐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뚫은 변기만 이것도 진짜 100개 이상 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가면서 행복했어요. 냄새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만들고 싶은 어떤 소비자를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지 목표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파트너들이 항상 스폰서한테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뭐 얼마나 더 가르쳐줘요, 우리 스폰서가. 시스템에서 뭐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돼. 아니 도대체 뭘 더 가르쳐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스폰서가 만났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공해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네, 너무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뭔가요? 그랬더니 세미나라는 게 있대요.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세미나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있대요. 네. 그래서 주에 미팅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미나라는 거예요. 월 1회 있는데 여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0번만 나오면 평범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번이요? 진짜요? 진짜 그렇대. 다 그랬대. 그래요? 그럼 저거 할래요. 근데 그러면 60번이면 나 내일부터 해갖고 2달 한꺼번에 다 출석하면 안 돼요? 안 된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쉽네요 그랬어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 매주 있어도 나 갈 판인데 지금 한 달에 뭐가 어려워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네, 가겠다고. 그럼 다음 달 언제냐고 딱 알려주셨어요.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쉽다라는 표현에 웃으시면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쉽구만 라고 했던 제 첫 세미나의 어떤 대사였는데, 뒤돌아서고 난 다음에 바로 알게 됐어요. 그 첫 세미나 날이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며 제가 사위를 보기로 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완전 친한 친구니까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예식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부탁을 해갖고 제가 사위를 그냥 그 용기 내서 봐줄게 하고서 이제 그 약속을 한 게 그날인 거예요. 한 열흘 남았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다음 달부터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뭐 어려워. 다음 달부터 가면 되지.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 어디 있니? 만났어요. 야, 실은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결혼식 사위를 못 볼 것 같아. 근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아메이를 그 아메이 막을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그날하고 겹쳤다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완전 중요하대. 60번만 가면 내가 성공한대. 그리고 나 여기 가고 싶거든? 근데 너랑 결혼식 겹쳤어. 나한테 완전 중요해. 그랬더니 자기한테 완전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그랬더니 막 난리다. 친구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이렇게 중요한 날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 허접한하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거든. 네 인생에 그게 중요한데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않냐? 난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금.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에게 열흘이 남아있다. 어쨌든 나는 못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계좌번호나 보내라. 몰라.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 네가 안 오는데 뭐 계좌번호 필요 없다는 둥 뭐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는 둥 막 그러더니 5분도 안 돼서 문자 보내더라고. 계좌에다 넣어줬어요 돈. 예. 그 다음에 만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더라고. 이때 한 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안 중요한 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인생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겠죠. 근데 제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타이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기로였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는 친구니까 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분은 서울에서 오시는 스폰서인데 내가 이분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좀 실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선배들이 하는 말에 막 하늘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겨본 적이 없어요. 아메이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성공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제가 스폰서가 이야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을까봐. 운동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습관이 돼갖고 스폰서가 말씀하시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내가 무슨 수준이 된다고 이걸 생각하냐는 거예요. 해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진행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했던 그 부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제가 첫 때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이런 자리로 온 거죠. 야, 오늘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아까 그렇게 유핀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막 설레지 않습니까?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뭐 저기서도 오시고, 야, 저 연세에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이렇게 자극을 받잖아요. 저도 그걸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막 성공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경험담을 비롯해서 어떻게 성공이 되는지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 어디서 듣보잡 같은 이런 엄청난 교육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첫 세미나에. 이거네. 이거였어. 내가 60번, 내가 되겠네.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미나 전 생각해요. 이때는 내가 고민도 안 하고 내가 온다. 나 이거 기다렸다 내가 온다. 아버지 환갑잔치를 내가 예약해놨거든요.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그날이에요. 자,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중간에 한 3번, 4번, 5번쯤 가다가 혹시 중간에 무득이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연속으로 60번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면 아버지 환갑이니까 이때는 잠깐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패스하고 아버지 환갑을 한 다음에 이 다음부터 다시 카운터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해요. 아버지, 요즘엔 누가 100세 시대에 환갑을 합니까? 칠순을 하자고. 네, 그 돈으로 그냥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나서 이제 실수를 좀 과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회유를 하고 실제로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됐던 거 다 캔슬 내고 위약금 조금 물고 어쨌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제가 두 번째 세미나를 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가서 또 발견한 건 뭘까요? 이거였어. 이야, 내가 환갑잔치를 안 하고 오길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뜨거워졌어. 제가 3개월째 됐는데 제가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4개월, 5개월, 5개월째까지 고민했어요.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제가 고민하지 않고 세미나를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요. 5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6개월 되는 때에 드디어 제가 고민이 없어진 그걸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도 갈등하는 분들 있잖아요. 스폰서들께서 오시라는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막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습관의 타성이 계속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에 깍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껴보셨죠, 지금? 그러면 오른손 엄지가 올라온 분이 있고요. 왼손 엄지가 올라온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왼손 엄지가 올라왔던 분은 반대로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게끔 한번 껴보시고 나머지 분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어색하죠? 예. 자, 요건 우리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 자, 그럼 이번엔 팔짱을 껴보자고요. 예. 자, 이렇게 한번 꼈죠? 예.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돼요? 잘 되는 분이 있고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저는 근데 갑자기 왜 잘 되냐고요? 연습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세미나를 갈등하듯이 매달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양말을 왼발부터 신는지 오른발부터 신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한번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구두는 어때요? 구두. 자, 빨리 벗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구두를 신으려고 해요. 왼발부터 신는지 오른발부터 신는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는 분들 있죠? 오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 떠갖고 아 맞다 어제 강사가 얘기했지. 아 왼발부터 하는구나. 나는 오른발부터 하네. 왼발부터 양발 신는 분은 왼발 먼저 구두를 신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도 왼발 먼저 껴요. 예, 이게 습성이에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던 대로만 해요. 이게 비법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됐을 때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평범한 선택들을 계속하고 가난한 선택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미나를 60번 오면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세미나를 오는 와중에 그걸 갖다가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그 갈등이 매일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나서 진행을 할 때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을 선택하기 시작했냐면 뭔가를 행동하려고 했을 때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저는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나의 성공한 스폰서는 과연 이걸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걸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그래서 제가요, 하면서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 이 뿌리 깊은 습관을 제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싶죠.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걸 5개월 만에 깨달으면서 6개월째 세미나부터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또 잘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혹시 무대에 올라와서 스피치 하는 분들은 좀 남달라 보이기도 하고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던 시절에는 도전 스피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달에 UP인을 도전하는 분들은 도전 스피치에서 한 2명, 3명 이렇게 막 딱 해서 그 정도만 딱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 UP는 했지만 열정이 가득한데 나 무대에서 막 내 열정을 막 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한 2명만 딱 모여가지고서 도전 스피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 달에 9% 했잖아요. 제가 9%를 한 다음에 무대에 올랐잖아요. 유핀으로 9%.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달에 SP를 가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이번 달에 SP를 가려고 그랬는데 첫 달에 SP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유핀으로 9% 올랐으니까 내가 9% 스피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 다음 목표는 이번 달에 SP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에 했는데 또 9%를 한 거예요. 180만 포인트 정도 한 것 같아요. 또 9%를 했으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라 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목표가 생기니까 제 안에 들어있는 다른 아이가 나오더라고. 아까 그 춤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제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도전 스피치, 제가 튀어올라왔죠, 쫙. 제가 이달에 SP를 도전한다고. 유핀으로 당당하게 올랐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또 뱉은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세 번째 달이 됐는데 제가 또 9%인 거예요. 200만 포인트 정도 한 것 같아요. 12%를 못했어. 그래서 다시 도전 스피치 때 또 올랐어요. 제가 이제 막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 쟤 좀 특이하다, 쟤. 귀엽기는 한데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면 막 열정적으로 막 젊은 애가 막 떠드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외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에도 안 되고 어쨌든 그 다음 달에 10%를 하긴 했는데 계속 안 돼요. SP가 계속 안 돼요. 근데 저는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내 친구들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번 달에 SP를 도전하는데 그게 뭐냐요. 야, 물어봐 주네? 사업 설명해야죠. 네, 그래서 사업 설명했어요. 아, 그래? 네가 90만 원씩 15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게 된다고? 그래. 되면 와라. 알았다. 딱 소리. 내가 이번 달에 SP를 도전 중이야. 내가 이번 달에 확실해. 막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또 이제 막 같은 반응이죠. 근데 자, 이제 첫 달에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안 됐잖아요. 두 번째 달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다시한테 가죠. 야, 내가 이번 달에 SP를 도전해. 또 지난달에도 도전했잖아. 조금 모자랐어. 그러면서 내가 이번 달에 그래서 진짜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 만난 친구들한테 또 새로 만난 친구한테 얘기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400번을 쇼도풀을 했는데 왜 사람이 안 나왔을까?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멀쩡한 아이들은 체육관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애들은 다 아시죠? 주먹 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이 딱 그런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제품을 한두 개 사줘도 제품 해도 사실은 골치 아픈 애들이에요. 안 해서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달에도 또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 지난달에도 SP 된다 그러지 않았냐? 완전 조금 모자랐어. 그렇게 제가 수개월이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드디어 SP가 된 거예요. 네, 드디어 됐겠죠? 지금 다음 되니까 SP 됐을 거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네, 드디어 SP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랠리 무대에 쓴 거죠.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원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 뭐 사람들한테 알렸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드디어 SP가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데 와서 좀 자리 좀 빛내달라고. 나를 좀 축하해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 60명이 왔어요. 네. 사업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축하해주러 오신 거예요.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냥. 그 60명이 오셔갖고 축하를 해주시고, 거기든 제가 이제 계속 도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든 분들도 막 굉장히 많이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거의 거기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꽃을 받았으니까. 계속 전화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근데 얘가 갑자기 60명을 데려온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네. 여기서 더 놀랄 만한 점은 뭐냐면, 그 60명에서 이 공간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세레그가 나왔어요.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저는 이 사업이 잘 될 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 하고 싶은데, 나 이번 달에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해야겠다, 뭘 성취해내겠다, 나 꼭 하겠다. 사업이 안 됐어요, 잘. 나 반드시 하겠다. 사업이 안 되더라고. 나 완전 열정적으로 안 되더라고. 반드시 해내겠다.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될 때까지 한다라고 바꾸는 순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나 이거 평생 할 건데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 그래 지금 아니야? 그래 어차피 10년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난 어차피 10년 이상 할 건데 지금 아니라고? 그럼 15년 후에 만나. 이런 마인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12% 했을 때 제 선배 중에 정말 그럴듯한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선배를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자영업도 하고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신 차리라고 하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니까 그 선배가 저한테 야 그래? 그러면 그래서 얼마를 버는데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저 이번 달에 18만 원 들어왔다고. 네. 그랬더니 그 형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나 2천 벌어 그랬어요. 월 2천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요 아 그래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형이 아니 그래서요라니 2천을 번다니까 형 내가 고작 2천 정도 벌려고 아미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 아메이는 그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장사 잘 된 땐 저도 그 정도는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태에서 많이 벌고 적게 벌느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메이 수입의 속성이 다르잖아요. 자산을 쌓는 거잖아요.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계속 연금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대를 이루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본 건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 벌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빠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당당해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제 당당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제가 이제 드디어 에메랄드가 됐잖아요. 네, 드디어 에메랄드가 돼갖고 신라 호텔에 그때 제가 에메랄드 됐을 때는 신라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에메랄드 포럼을 이제 신라 호텔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내려서 제주도 공항에 그래서 이제 그 신라 호텔 그 셔틀버스를 제가 탔는데 출발하는 시점에 전화가 온 거예요. 텔렐레 전화가 내가 여보세요. 버스 아니니까 조용히 되잖아요.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신용카드 회사인데요. 네 신용카드 발급해드리려고요. 그래요. 저 비일이에요. 블랙리스트. 네. 신용불량자예요. 네. 그랬더니 그날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 은행 잔고가 많아서 자기가 은행권 카드 하는 사람인데 은행 잔고를 담보로 카드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발급해 주세요. 그랬어요. 네, 신용카드 너무 부러웠잖아요. 너무나 공교롭게 에메랄드 인정식 하는 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로부터 제 인생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사실은. 네, 정말로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도 사실은 메이저 카드 회사를 발급받기까지는 4년 더 걸렸어요. 악성으로 저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4년 더 걸렸지만 어쨌든 은행권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숨통이 트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었고요. 자, 에메랄드가 돼서 제가 인정식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싱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아메이, 한국 아메이에 건의를 해서 바꿔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플래티늄 됐을 때 핀 하나 받았고요. GP 됐을 때도 하나 받고 SP 됐을 때 하나 받았고 계속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싱글이지만 내 파트너는 커플인데 핀 하나만 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드디어 에메랄드가 됐는데 박세준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셨잖아요. 지금 이제 김장환 사장님으로 바뀌셨지만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칵테일 파티를 하면서 제가 아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제가 싱글인데 핀을 하나만 받다 보니까 파트너한테 2개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셨대요. 아 그러네요. 당장 하겠다고 하면서 그날로부터 2개씩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꾸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2개를 받고 너무 기쁜 와중에 이제 그 인정식에 들어가고 내 자리를 찾는데 대자보가 붙었어요. 이렇게 자리 배치도 전진 정도 되는데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이름이 써 있었어요. 여기 이만한 종이에 무대가 여기 있었고 제 이름은 여기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딱 봤어요. 내가 왜 맨 뒷자리지? 난 앞에 앉고 싶은데 랭킹이 그렇더라고요. 랭킹이 그런 거예요. 에메랄드를 조던할 때 본사 코디 분이 새롭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남자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네 그랬더니 왔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이번 회계년도에 에메랄드 도전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2월 달에 세례가 독립했거든요. 굉장히 남은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에메랄드 도전하시죠? 그러더니 네. 안 되겠네. 예? 그랬어요. 했더니 기간도 짧고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 첫 번째 레그에서 GP가 사업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를 다 아니까 그러면서 뭐 대마도 사라지고 뭐 그 직원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막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행 목표로나 하시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화가 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대리분이었는지, 어쨌든 호칭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코디님이었는지, 어쨌든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얘기할게요. 대리님이 볼 때는 내가 안 될 것 같죠? 그렇대요. 그거는 대리님이 직장 생활만 해서 그렇다고. 직장인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죠, 당연히.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때는 완전 100% 되는 건데, 왜 그게 안 보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올 회계년도에 에메랄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잘 봐주세요. 하고서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되긴 됐는데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직감했죠. 왜냐면 그 해에 에메랄드랑 다람들을 같이 해낸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렇지. 내가 지금 제일 꼴찌지. 이제 수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앉아갖고 이제 그 행사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81조의 에메랄드가 있었는데 싱글이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행사를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직원분한테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자리 배치도 있잖아요. 예.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필요해서.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그 뛰어다가 여행 가방에다가 접어가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에다 또 붙여놨어.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성취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보면 성취보고서를 통해서 상위 20%의 매출액, 반품률, 그리고 신규 회원수,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내주는 게 있는데 상위 20% 레벨에 나와 동급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실적의 상위 20% 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화매의 같은 레벨 중에서 몇 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루어 짐작해보면 대략 나와요. 근데 제가
대자보를 띄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내가 알겠어요. 꼴찌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붙여놓고요. 내가 여기로 갈 때까지 내가 저걸 띄지 않겠다. 그리고서 제가 사업을 이제 계속해요. 시간이 흐르고 나는데 어느 날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가 딱 들어가서 성취보드를 눌렀는데 상위 20%에 있는 매출액보다 많았고, 상위 20%에 있는 평균치보다 내가 신규 회원수가 더 많았고,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보다 반품률이 훨씬 낮았으며, 그걸 아는 순간 그걸 띄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잘한 점은 뭐냐면, 목표를 이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겟을 정하면 그것을 해낼 때까지 그 점을 상징적으로 붙여놓고 그걸 해낼 때까지 막 도전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제가 춤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회계년도에 딱 돌입하면서 다이아몬드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제가 제 파트너 같이 뒤에서 이제 백댄서 하신 두 분에게 상의를 해요. 내가 춤을 춰야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춤, 왜 뭐 갑자기 내가 다이아몬드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다이아몬드가 돼서 무대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퍼포먼스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리더들도 있지만 이렇게 막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신나는 거야. 완전 재밌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싶은데 그게 내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새바람을 넣고 싶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춰야겠는데 이 춤을 추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두 분의 반응은 이걸요? 왜냐면 나는 춤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춤 춰본 적이 없어요. 예, 음치고 박쳤었잖아요. 이제 극복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춤을 춰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볼 땐 되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춤이. 그래서 이거 왜 쉬운데 왜? 예, 어려운 춤이라는 거예요. 보기엔 쉬워도. 왜냐면 박진영이 추는 거잖아요. 그 춤이 박준영이 추는 춤이란 말이에요. 그 춤꾼이 추는 춤이 되게 쉽겠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뭐 일도 아니구만 뭐. 야, 연습하다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600번을 쳤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도 태권무야. 워낙 못 추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해낼 때까지 또 해요. 500번까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순서도 안 헤어지고 몸도 막 되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500번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 사업하고 정말 똑같더라고.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그게 정말 내가 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저걸 왜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500번쯤 넘어가니까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결국엔 이제 저렇게 추게 됐어요. 부끄럽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목표를 성취해내는 자에 있어서 이미 시스템과 스폰서들이 다 알려주고 계신데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목표 성취에 대한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내고자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꼭 해내야 될 만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에너지를 갖고 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뭐 될 때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될 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스폰서들, 성공적인 스폰서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장 행복하고 고마운 부분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로 열심히 달릴수록 손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주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데 열심히 뛰는 건 내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한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어떤 그 짧은 스토리에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치면서 어쨌든 다 같이 내년에 라스베가스에서도 만나고 결국엔 어쨌든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